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임민호입니다. 이번에 리뷰 드릴 논문은 Advanced in Humanoid Robot Dynamics and Learning Based Locomotion Control Method입니다. 이 논문은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과 이동 제어 기술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리뷰 논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정적으로 걷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다양한 제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LIP, ZMP, MPC와 같은 동역한 기반 제어들은 이론적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용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화학습과 모방학습을 포함한 학습 기반 제어 방법들이 휴머노이드 보행의 자율성과 강건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왔는지를 다룹니다. 또한 최근에 LLM을 활용한 고수준 의사결정과 경로계획, 그리고 심2 리얼 문제까지 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가 여러 기법을 통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컨텐츠로는 Introduction, Dynamic Based Control Method, Learning Based Control Method, Path Planning and Obstacle Avoidanc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Conclusions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기반으로 산업 자동화나 재난 대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로 걷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보행 중 균형을 유지하고 외란에 대응하는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는 LIPM이나 ZMP, MPC와 같은 동역한 기반 제어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고, 이 방식들은 이론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응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강화학습이나 모방학습과 같은 학습 기반 제어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보행 제어 기법들을 동역학 기반과 학습 기반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접근법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ynamics Based Control Method입니다. 2절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 제어 중에서도 동력학 기반 제어 방법을 다룹니다. 이 방법은 로봇의 질량 분포나 관절 구조, 그리고 힘과 같은 토크, 물리적인 관계를 명확한 동력학 모델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통적인 접근입니다. 이론적으로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고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에 가장 널리 적용되어 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유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신 동력학을 그대로 사용하면 실시간 제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 제어에서는 핵심적인 균형 특성만 남긴 단순화된 동력학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모델들이 어떻게 보행 제어에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동력학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행 제어에서는 단순화된 동력학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 모델들은 로봇의 모든 관절을 표현하기보다는 질량 중심과 지면 반력과 같은 보행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남긴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계산 복잡도가 크게 줄어들면서도 실시간 보행 계획과 제어가 가능해지고 휴머노이드 보행 제어의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먼저 카드 테이블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질량 없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구조물로 단순화하고 아래에서 카트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카트가 적절한 가속도로 움직이면 테이블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질량 중심 위치와 지면 반력 관계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ZMP, 즉 제로 모먼트 포인트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ZMP가 발바닥으로 형성되는 지지 다각형 안에 있으면
로봇은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비록 매우 단순한 모델이지만 이후 등장하는 LIP나 NPC와 같은 보행 제어 기법들의 이론적 출발점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테이블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휴머노이드 보행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 바로 LIPM입니다. LIPM은 로봇의 질량을 하나의 질량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질량 중심의 높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 덕분에 동력학이 선형화되어 보행 안정성을 분석하고 제어기를 설계하기에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LIPM은 상체 회전이나 팔 움직임에 발생하는 각 운동량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모델이 LIPPF입니다. LIPPF는 질량 중심의 회전 가능한 플라이휠을 추가해 상체 회전, 상체 회전 효과를 반영하고 인간과 더 유사한 균형 회복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된 모델입니다. LIP 계열 모델이 보행 안정성을 잘 설명한다면 보다 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슬리프 모델이 사용됩니다. 슬리프 모델은 다리를 스프링처럼 모델링해 질량 중심의 수직 움직임을 허용하고 달리기나 점프 같은 고속 보행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생체 보행과 유사한 모델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편 실제 로봇 시스템에서 관절이나 링크, 모터가 완전히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영된 모델이 Flexible Linear Inverted Pendulum 모델로 LIPM의 스프링과 댐퍼 요소를 추가해 현실적인 로봇 고동을 더 잘 표현하고 모델과 실제 하드웨어 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단순화된 동역한 모델들은 보행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인 반면, 이제는 이러한 모델들을 실제 보행 제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2.2절에서는 단순화된 동력한 모델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을 구현하는 제어 방법론을 다룹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절의 위치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PID 제어가 사용되며, 이는 구조가 단순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수준 제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상 제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보행을 구현하는 HZD, 미리 상태를 예측해 외란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NPC, 그리고 보행과 조작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신 협조 제어 방식인 WBC와 같은 고급 제어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어 방법들은 안정성, 계산 비용, 그리고 환경 적응성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며 실제 휴머노이드 시스템에서는 목적과 환경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서로 결합된 상태로 적용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주요 제어 기법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제어 방식은 PID 제어입니다. PID 제어는 관절의 위치나 속도 오차를 기반으로 제어 입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저수준 관절 제어에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로봇 전체의 보행 패턴을 직접적으로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로 상위 보행 계획 결과를 추종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제로 다이내믹스, 즉 HZD는 보행 동작 자체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HZD는 가상 제약을 통해 로봇의 동작을 특정 저차원 동력학으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보행을 생성합니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정확한 동력학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프레딕트 컨트롤, 즉 MPC는 미리 상태를 예측하면서 제어 입력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NPC는 보행 중 발생하는 외란이나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강건한 보행을 구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매 제어 주기마다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홀 바디 컨트롤은 이러한 접근을 전신 수준으로 확장한 방식으로 로봇의 모든 관절과 접촉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여러 여러 작업의 우선순위를 따라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과 동시에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등 매우 복잡한 동작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신 동력학 모델의 센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시스템 구성이 복잡해지고 지연이나 모델 오차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러닝 베이스 컨트롤 메소드입니다. 이제 학습 기반 제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기반 제어는 강화학습이나 모방학습, 그리고 최근에는 LLM 방식 기법을 사용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자율성과 지능을 높이고 기존 제어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절에서는 강화학습, 즉 Reinforced Learning에 대해서 다룹니다. 강화학습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기반 상태와 행동, 보상 구조를 이용해 로봇의 제어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딥러닝과 결합되며 엔드-투-엔드 또는 계층적 구조로 발전해온 핵심적인 학습 제어 기법입니다. 이어서 모델 프리 방법은 로봇이 환경의 동력학 모델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보상 신호만, 보상 신호만으로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설계가 필요 없고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샘플 효율이 낮고 학습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델 프리 강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Q러닝과 살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환경의 동력학 모델 없이 상태와 행동에 대한 가치함수, 즉 Q밸류를 직접 학습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먼저 Q러닝은 대표적인 어프 폴리시 학습 방식으로 현재 로봇이 어떤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최적 정책의 Q밸류를 추정합니다. 다음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 중 최대 Q값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최적 정책으로 수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상태와 행동 차원이 매우 큰 연속 공간 문제에서는 적용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쌀사는 온폴리시 방식으로 실제 로봇이 선택한 행동을 그대로 사용해 Q밸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때문에 탐험 전략이 학습에 직접 반영되며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수렴 속도는 Q러닝보다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은 구조가 단순하고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고차원 연속 제어가 필요한 휴머노이드 보행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에 딥러닝 기반의 강화학습 기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델 프리 방법과 달리 모델 베이스드 방법은 환경의 상태전이나 동력학 모델을 명시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학습합니다. 실제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되거나 사전에 정의된 모델을 이용해 가상의 롤아웃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이나큐가 있으며 이는 실제 경험과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을 함께 사용해 적은 데이터로도 정책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 실험 비용은 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매력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 모델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시스템 구현이 복잡해진다는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Q러닝이나 쌀사가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방식이었다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정책을 최적화합니다. 즉,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가지는 정책의 파라미터를 기대 보상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행동 공간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많은 관절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합니다. 다만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수렴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치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에터크리틱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음 단계에서 핵심적인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로 이어집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반복 중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리인포스입니다. 리인포스는 정책의 로그 확률에 에피소드 전체 누적 보상을 곱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개념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소드가 끝난 뒤에 보상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분산 문제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구조가 바로 액터크리틱입니다. 액터크리틱 방법은 행동을 결정하는 정책 네트워크, 즉 액터와 현재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는 크리틱을 함께 학습합니다. 크리틱은 어드밴스 스테이지나 TD 에러를 통해 액터에게 더 안정적인 학습 신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레디언트 분산을 줄이고 학습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액터 크리틱 구조는 연속 행동 공간과 고차원 제어가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에 널리 사용되며, 이후에 등장하는 PPO와 같은 현대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 기반이 됩니다. 이제 딥 리인포스 러닝, 즉 딥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딥 RL은 기존 강화학습의 딥러닝을 결합해 고차원 상태와 행동 공간을 신경망적으로 직접 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관절 각도, 속도, 센서 정보와 같은 복잡한 입력을 그대로 받아 행동을 출력하는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Q-러닝에 신경망을 결합한 DQN, 연속 행동 공간을 다루기 위한 DDPG, 그리고 학습 안정성을 크게 개선한 PPO가 있습니다. 특히 PPO는 정책 업데이트 폭을 제한하는 구조 덕분에 안정적이고 구현이 비교적 쉬워 휴머노이드 보행 제어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딥RL은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민감하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휴머노이드 제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학습 기반 제어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DQN은 Q러닝의 딥신경망을 결합해 대표적인 딥 리인포스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상태 공간이 커져도 신경망을 통해 Q 밸류를 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와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해 학습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만 행동 공간이 이산적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관절을 연속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보행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DDPG입니다. DDPG는 에터크리틱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연속 행동 공간에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티를 학습합니다. 오프 폴리시 방식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샘플 효율이 비교적으로 높고 연속 제어 문제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학습이 불안정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민감하다는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PPO는 현재 휴머노이드 보행 제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딥 리인포스 러닝 알고리즘입니다. PPO는 액터크리틱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정책 업데이트가 너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클리핑 구조를 사용해 학습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안정적이어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벤치마크에서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ierarchical Reinforcement Learning은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학습하는 대신 문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해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상위 정책은 보행 전략이나 목표를 결정하고, 하위 정책은 실제 관절 제어와 같은 저수준 동작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 계획이나 복합 행동이 필요한 휴머노이드 작업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계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이제 3.2절인 모방 학습, 즉 이미테이션 러닝을 보겠습니다. 모방 학습은 강화 학습처럼 보상을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 사람이나 기존 제어기가 보여준 전문가 시연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이 행동을 직접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자유도가 높고 접촉과 균형이 복잡해서 보상 설계가 어렵고 학습이 불안정해지기 쉬운데, 모방 학습은 초기부터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동작 패턴을 제공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여줍니다. 대표적으로는 상태 행동 데이터를 지도 학습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비헤이비어 클로닝이 있고, 시연을 설명하는 보상 함수를 먼저 추정한 뒤 강화 학습을 수행하는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이 있으며, 시험과 전체의 분포가 구분되지 않도록 학습하는 게일 같은 어드버세리얼 방식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모방 학습으로 초기 정책을 빠르게 확보한 다음 강화 학습을 통해 뇌란이나 지형 변화에 적응시키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커리큘럼 방식이나 도메인 랜덤화와 결합해 실제 환경 적용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방 학습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Behavior Cloning, 즉 BC입니다. BC는 전문가가 수행한 시연 데이터에서 상태와 행동의 쌍을 그대로 지도학습으로 학습해 정책을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초기 보행이나 기본 동작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시연 데이터가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 놓이면 작은 오차가 누적되며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 즉 IRL은 전문가의 행동 자체를 따라하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보상 함수를 먼저 추정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후 이 보상 함수를 사용해 강화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도나 목표를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양한 환경의 확장성은 뛰어나지만 보상 추정과 강화 학습을 함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크고 구현이 복잡하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본 BC와 IRL의 한계 보완을 위해 제안된 방법이 게일, 즉 Generative Adversarial Imitation Learning입니다. 게일은 겐 구조를 사용해 정책은 전문가 행동과 구분되지 않도록 학습하고, 판별기는 전문가 시험과 로봇의 행동을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명시적인 보상 함수를 설계하지 않고도 전문가와 유사한 행동 분포를 학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휴머노이드 동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대적 학습 구조 특성상 학습이 불안정하고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어서 3.3절에서는 Representation Learning, 즉 표현 학습을 다룹니다. 표현 학습은 고차원 센서 입력이나 상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 보행과 제어의 중요한 핵심 정보만 저차원의 잠재 공간으로 학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강화 학습이나 모방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고 샘플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보행 제어에서는 복잡한 환경과 다양한 센서 정보를 다루기 위해 표현 학습이 거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의 활용을 다룹니다. LLM은 자연어 이해와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고수준 의사결정과 작업 기획을 담당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해석해 작업을 단계적으로 분해하고 각 단계를 저수준 제어 모듈인 강화학습이나 MPC, WBC와 연결하는 계층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범용성과 인간 로봇 상호작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실시간성이나 안전성, 물리적 정합성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3.5절에서는 학습 기반 방법들이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학습 기반 제어는 불규칙한 지형에서 보행 안정화, 보행과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작업, 그리고 장기 목표를 포함한 작업 전환 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정책을 실제 로봇으로 이전하기 위해 표현 학습과 도메인 랜덤화를 결합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학습 기반 방법이 휴머노이드 로봇 실용성을 한 단계 이끌어 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Path Planning and Obstacle Avoidance입니다. 4절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로 계획과 장애물 회피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도 보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 계획은 전역 계획과 지역 계획으로 나뉩니다. 전역 계획은 A나 RRT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 목표까지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를 생성하고, 지역 계획은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회피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바퀴형 로봇과 달리 발 디딤 위치와 동적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획 문제를 최적화 기반 방법이나 강화 학습, 모방 학습과 같은 학습 기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로 계획과 저수준 제어를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앤 퓨처 다이렉션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은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전신 동력학과 복잡한 접촉 조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행 제어가 여전히 어렵고, 실제 환경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외람과 지형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학습 기반 방법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 정책을 실제 로봇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으로 동역학 기반 제어의 안정성과 학습 기반 방법의 적응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이 핵심으로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표현 학습과 세계 모델을 활용해 샘플 효율을 높이고, 계층적 제어와 LLM을 활용한 고수준 의사결정을 통해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산업과 일, 일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과 이동 제어를 중심으로 동력합 기반 방법과 학습 기반 방법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력학 기반 제어는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습 기반 제어는 복잡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 계획과 장애물 회피,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LLM 기반 고수준 의사결정까지 포함해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는 점점 더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강건하게 동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